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분석해 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북녘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녘의 하루 이은혜입니다. 북녘의 하루를 통해 만나볼 주요 소식들입니다. 북은 지금 자강도에 인민들이 즐길 수 있는 비행체험장, 항공클럽이 새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북녘 돋보기에서는요, 2년 반 동안의 코로나19 대처가 북에서는 어떻게 이어져 왔고 또 그 결과는 어떤지 전해드립니다. 북의 이모저모에서는요, 빙상 위에서 펼쳐지는 국립교회단의 교회도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가보고 싶지만 아직은 갈 수 없는 북. 그래서 저희가 대신 소개해드릴 북의 현장은요, 미현 남새농장에서는 지난 장마를 어떻게 극복하고 추수를 준비하고 있는지 찾아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60년대 세계가 깜짝 놀랄 신기록을 세웠던 육상 선수 신금단 선수를 오늘의 인물에서 만나보시죠.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강도에는 새로운 항공구락부가 준공되었다고 합니다. 구락부요? 그거 옛날에 쓰던 말 아닌가요? 뭐 경성구락부, 제물포구락부 그렇게 들어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클럽을 일본식으로 발음해서 그걸 다시 또 한자어로 표현한 거죠. 아, 그러면 항공클럽이 생겼다는 건데요. 그건 어떤 걸까요? 네, 일단 그 준공 소식 보도를 한번 보면서 그게 뭔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네, 보도 볼까요? 자강도 항공구락부가 새로 건설돼서 준공했습니다. 28일에 진행된 준공식에는 관계부문 일꾼들, 건설자들, 근로자들, 항공구락부 감독, 손수, 종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준공사를 더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최강호 동지가 했습니다. 연설자는 각 도들의 항공구락부를 내어도록 하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항공구락부의 형성안들을 몸소 보아주시면서 건설과 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항공구락부를 돌아보았습니다. 활주로들과 대중항공체육기술보급소, 야외훈련장, 실내훈련장, 편의봉사시설 등을 꾸준히 갖춘 항공구락부가 훌륭히 일도섬으로써 도안의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에게 보다 문명한 문화정서 생활 조건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거점이 마련됐습니다. 보도 잘 보셨습니까? 네. 보도 보니까 도안의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에게 문화, 정서, 생활 조건을 보장할 수 있는 거점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뭐 한마디로 이제 문화체육시설, 레저시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이 항공이 대중문화화된다. 이게 좀처럼 감이 잘 안 잡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서 평양에 있는 미림 항공구락부를 소개하는 영상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항공클럽의 모습 궁금하시죠? 수십여 대의 관광용 초경량 비행기와 비행기 활주로, 유도로, 상가식 종류장, 봉사소, 야외 관람대, 사무총사를 비롯해서 여러 동의 보조 건물들로 꾸려져 있는 미림 항공구락부를 찾는 손님들은 1층 대기실에서 안내원들의 안내에 따라 입고 온 옷들을 관광복과 비행모자로 바꿔 입고 대기했다가 비행장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2층과 3층은 식사실로서 즉석 음식들과 여러 가지 요리들, 청량 음료들을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봉사하고 있습니다. 안내원의 친절한 해설을 들으면서 손님들은 부푸는 가슴 안고 비행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초경량 비행기가 우리 노동계급이 개발 생산한 관광 비행기라는 것,
비행기의 모든 부분품들과 장치들의 안정성과 미동성이 최상의 수준에서 담보되고 있으며 활공 비행까지 진행할 수 있게 설계 제작됐다는 안내원의 이야기에 한껏 심취됐던 손님들이 갑자기 들썩입니다. 비행기를 남 먼저 타보려는 승부욕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비행기에 몸을 실은 손님은 보통간 구역에서 사는 리명일 동무입니다. 그리고 이 요송 비행사는 문군경 동무인데 올해 18살입니다. 초경량 경비행기가 활주로를 따라 리륙하고 있습니다. 저국의 대지를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창공으로 날아올라 비행기를 조종해가는 소녀 비행사의 모습은 그대로 하늘가에 핀 한 떨기의 꽃을 방불케 합니다. 손님을 태운 관광 비행기는 오리대 경기장, 옥류교, 주체 사상탑, 미래과학자거리, 과학기술전당, 두루섬까지 비행한 다음 다시 대동강을 따라 올라오면서 평양시를 부감하게 됩니다. 경비행기도 타볼 수 있고 운전까지 배워볼 수 있는 것 같네요. 네, 새로 지은 자강도 구락부에서는 시대에 맞게 드론 항공 기술도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평양에도 있고 자강도에도 있다. 그러면 여러 지역에 이런 항공클럽들, 항공구락부가 많이 있을까요? 예, 201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전국의 도와 직할시마다 이런 항공구락부를 새롭게 신설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이 평양에 있는 미림 항공구락부하고 신의주 항공구락부가 가장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북의 상공을 나는 기분 어떨지 참 궁금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은 지난 8월 10일을 기점으로 최대 비상 방역에 대한 승리를 선포했는데요. 그 이후 현재는 긴장 강화된 정상 방역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말 량강도 지역에서 유혈자가 여럿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북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다뤘을 것 같은데요. 어찌된 일이었는지 관련 보도 보시겠습니다. 국가 비상방역사령부의 통보에 의하면 량강도 지역에서 발생한 유혈자들이 모두 돌림감기 환자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유혈자들에 대한 림상 증상 관찰, 역학관계 조사와 핵산 검사 등에 기초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은 돌림감기 비루스가 발병 원인이라는 것을 확증했습니다. 현재 유혈자들은 정상 체온으로 회복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건방역기관들에서는 북부 고산지대인 량강도를 비롯한 대부분 지역이 계절적 변화에 따르는 낮과 밤의 대기 온도차가 심한 조건에서 돌림감기가 쉽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주민들이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열이 나는 경우 유동하지 말고 해당 기관에 제때 알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모든 비상방역 단위들에서 유혈자 장악과 검경 검진을 보다 엄격히 할 때 대해서 지시했습니다. 유혈자 발생 지역에 대한 봉쇄는 해제됐습니다. 결론은 돌림감기 비루스였네요. 그런데 돌림감기 비루스가 뭘까요? 뭐 우리말로 한다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정도 되겠죠. 뭐 유행성 감기라고 할까요? 아, 우리랑 표현이 다르네요. 인플루엔자는 돌림감기, 원숭이 두창은 원숭이 천연두 비루스. 맞습니다. 어쨌든 다시 보도로 돌아와서요. 다행히 양강도 주민들은 코로나가 아니라 감기를 앓았던 거네요. 네, 보도를 보면 현재 북이 코로나 재유행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유혈자 장악과 검병 검진을 보다 엄격히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방역 승리를 선포했지만 여전히 긴장의 끈은 놓지 않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그러니 이제 긴장 강화된 정상 방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북은 단계별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체계를 달리 세워왔는데요. 그 과정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우리 북녘 돋보기 코너에서 북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좀 더 깊게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북의 코로나19 대처 과정을 되짚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최근 북이
방역전에서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승리라는 거는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었던 게 이제 제로로 잡았다 이런 뜻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5월 12일 날 오미크론 발생 환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고하고 그때부터 8월 10일까지를 최대 비상 방역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방역 대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전쟁을 벌인다 이런 것 같아요. 최근의 승리 선언은 사실 이제 북전 지역의 코로나19에 의한 환자들이 완전히 이제 종식됐다, 이제 전파가 멈췄다를 말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딱 3개월 남짓인데요. 그 전이나 후에도 방역 관련한 대처는 계속 이어져 왔을 거잖아요. 오늘은 그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 한반도를 덮친 게 2020년 1월쯤이었잖아요. 그럼 북도 그때부터 대처를 시작했나요? 델타 변이가 전 세계를 강타할 때 이제 북은 가장 발빠르게 비상을 선포하고 그리고 빠르게 세계 최초로 국경을 봉쇄해 버렸죠. 근데 그때를 이제 북에서는 비상 방역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만 해도 북은 이제 세계 유일의 청정국임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대규모 군중 집회도 몇 차례 열고 그랬었죠. 요 기간 중엔. 그러면 그런 비상 방역 체계가 쭉 이어져 오다가 2022년에 전 세계적으로는 변이 바이러스가 쭉 확산됐었잖아요. 그때부터 북도 다른 체계로 넘어가는 건가요? 네, 오미크론이 이제 발생한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오미크론은 워낙 전파력이 강하잖아요. 네. 이때부터 이제 북도 긴장 상황을 높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m 거리두기, 소독, 그리고 출퇴근 시에 열 체크, 그리고 마스크를 또 이제 일상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올해 들어서죠. 그러다가 5월쯤에 북에도 첫 확진자가 생겼죠. 그렇죠. 5월 12일 날 북내부에 이제 이 환자가 생겼다, 오미크론이 전파돼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리죠. 세상에 알리고 이때부터 이제 최대 방역 비상 방역 기간을 선포하게 됩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 회의가 5월 12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소집됐습니다. 국가비상방역지휘부와 해당 단위들에서는 지난 5월 8일 수도의 온화한 단체의 유혈자들에게서 채집한 곰체에 대한 엄격한 유전자 배열 분석 결과를 심의하고 최근에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 BA.2와 일치하다고 결론했습니다. 정치국은 우리나라 주변 지역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각종 변이 비루스 감염자가 늘어나는 보건 상황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한 방역 부문의 무경각과 해이, 무책임과 무능을 비판했습니다. 정치국은 조성된 현 상황에 대처하여 국가 방역 체계를 최대 비상 방역 체계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대하여 인정했습니다. 최대 비상 방역 기간 선포. 굉장히 이름만 들어도 비상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전과는 어떤 수준으로 달라진 걸까요? 이때 북은 이제 전시 상황에 준하는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방역 대전을 펼친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이제 전쟁을 펼친다라는 표현을 쓰니까요. TV나 신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수치도 매일 발표했죠. 우리 질병관리청장이 매일 브리핑하듯이 국가비상방역사령부에서 매일 발표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집계된 자료에 의하면 5월 16일 18시부터 5월 17일 18시까지 새로 발생한 유혈자 수는 23만 2,882여 명이고 완쾌자 수는 20만 5,632여 명입니다. 사망자는 6명입니다. 유혈자들이 급증하기 시작한 4월 말부터 5월 17일 18시까지 발생한 전국적인 유혈자 총수는 171만 5,952여 명입니다. 그 중에서 102만 4,722여 명이 완쾌되고 현재 치료받고 있는 유혈자 수는 69만 1,170여 명입니다. 사망자 총수는 62명입니다.
현재 국가적인 조치들이 강력하게 취해지고 있는 가운데 군 3천여 명의 인민군대 군의부문 전투원들이 평양시 안의 수백 개 약국들에 전개되어 의약품 조달과 공급 사업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142만 8천여 명의 방역 부문과 의료 부문 일꾼들, 그리고 위생 담당 일꾼들, 교원 학생들이 주민들에 대한 위생 선전 사업과 건병 검진 사업, 그리고 치료 사업에 투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500여 개의 신속 기동 방역조들과 신속 진단 치료조들이 각급 치료 예방 기관들과 긴밀히 연계 협동해가지고 환자들에 대한 치료 사업과 건병 검진 사업, 그리고 격리와 관련된 사업들을 짜고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른용과 어린이용, 임산모용 치료 안내 지도소가 치료 예방 기관들에 시달돼 가지고 과학적으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지금 의약품 보급 중심과 지구별로 치료 중심을 설치하는 것을 비롯하여 추가적인 방역 대책안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각급 비상방역 단위들에서는 보다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기민하고 신속하며 과학적인 대책들을 더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방역 형세에서 계속 승세를 틀어지고 나가야 합니다. 2022년 5월 12일 최대 비상방역 체계 가동하고 8월 10일 종식까지 누적 유혈자 477만 명, 사망자 74명이라고 하지요. 가장 정점이 이른 것은 5월 16일인데요. 신규 유혈자 39만 2,920명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참, 북은 확진자가 아니라 유혈자라고 표현하죠. 열만 나도 선제적으로 격리하고 치료에 돌입하는 그런 게 우리랑 가장 큰 차이였던 것 같아요. 유혈자, 그러니까 코로나 의심되는 열나는 사람, 뭐 이런 표현이겠죠. 예, 북은 아무래도 이제 주치의 제도가 발달돼 있고 또 예방의학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그 북 특유의 체계와도 좀 맞물리는 거죠. 네. 아까 5월 16일을 정점으로 유혈자가 점차 줄어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또 그때를 기점으로 다른 체제로 운영이 됐나요? 네, 그게 이제 바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가 6월 11일 날 열리거든요. 네. 이때 이제 열리면서 그동안은 이제 봉쇄만을 했는데 이때부터는 좀 바꿔요, 말을. 봉쇄 위주의 정책에서 봉쇄와 박멸투쟁으로 이제 전환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국가방역사업이 돌발적인 중대 고비를 거치어 봉쇄 위주의 방역으로부터 봉쇄와 박멸투쟁을 병행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현실적 조건에서 비상방역 상황관리와 국가방역 능력 건설을 힘있게 다고치는 데서 나서는 과업들이 명시됐습니다. 우리가 목적하는 국가방역 능력은 나라 앞에 도래하는 그 어떤 보건 위기도 주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억제, 관리, 해소할 수 있는 공고화된 사업 체계와 질서, 기술 역량과 물질적 토대, 잠재력의 총체입니다. 우리의 방역은 그 어떤 제도적 장치나 물질 기술적 수단보다 인민들의 자각적 일치성을 기반으로 하는 방역이며 인민 대중에게 의거하는 전민항전, 전민합세로서만 승리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전체 인민이 국가의 방역 조치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실행에서 사고와 행동을 일치시키며 고도의 자각성을 발휘해서 방역 규정과 규범들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야 합니다. 악성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한순간의 방심과 안일 해이가 치명적이며 파국적인 효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비상방역 사업에서 가장 믿음직한 무기는 한순간도 방심과 해를 모르는 초긴장의 방역 의식입니다. 보건부문과 비상방역 부문에서는 이상 증상이 있는 환자들에 대한 과학적인 검사를 따라 세우며 병을 경과한 사람들 속에서 재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염병 전파를 근원적으로 차단, 섬멸하는 데 주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국가 경제지도 기관들과 모든 단위들에서는 최대 비상방역기관 자기 부문에서 나타난 배단과 결점들을 비판적, 발전적 견지에서 심도 있게 분석 청하고 방역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 체계를 정비 보강하는 사업을 보다 과학적으로 혁명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방역 조치들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당면한 영농사업, 중요공업 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의 생산을 최대한 다구치며 화성지구 1만 세대 살림집 건설과 의료원 보온실 농장 건설과 같은 인민을 위한 우리 당의 수건 사업들을 제2일 안에 선색 없이 완성해야 합니다. 오늘의 방역 대전에서 일꾼들이 척후대, 돌격대, 방탄벽이 되어야 합니다. 일꾼들은 항상 방역 전선의 전위에서 당원 대중과 광범한 군중을 이끌며 비상방역 체계의 가동 정령을 현지에서 정확히 이뤄에 장악하고 적시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모두 다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비상방역 사업을 조도 세밀하게 능숙하고 실속 있게 조직 전개하며 나라의 방역 능력, 위기 대응 능력 건설을 힘있게 다구치어 귀중한 우리 인민의 건강과 안녕을 철저히 지켜냅시다. 와, 봉쇄와 박멸 아주 싹 가둬놓고 뿌리까지 뽑아버리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느껴지는데요. 그러면 봉쇄와 박멸 다음 단계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승리를 선포한 그 과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네요. 네, 첫 유혈자 발생 발표한 이후 딱 91일 만에 벌어진 일이죠. 딱 3개월 만에 그런 승리를 선포하게 됐다니 북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걸 평가하겠네요. 그렇죠. 북의 평가를 보면 말이죠.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세계적 확산에도 2년 3개월간 유입을 막아냈고 유혈자 발생 후에는 91일 만에 완전한 안정을 되찾았다. 이렇게 이제 자평을 해요. 그러면서 이것은 세계 보건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획기적인 기적이다. 뭐 이렇게 자체 평가를 하고 있지요. 현재는 이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긴장 강화된 방역 체계 이렇게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아까 량강도 소식에서도 살펴봤죠. 방역 장벽도 여전히 철통 같은 것 같고 이 규율성도 계속 강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방역에 있어서 인민들의 자각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이상 징후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주시하고 있는 듯합니다. 한편으로는 일상생활과 생산활동도 정상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2020년부터 오늘까지 북의 코로나19 방역 흐름을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처음 북에 오미크론 환자가 대량 발생했을 때 우리 남해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북에 백신을 공급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대유행으로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았는데요. 사실 그 예상은 빗나가 버렸습니다. 북은 아주 신속하게 이를 정리하였지요. 유례없는 코로나 박멸 상황 정리에 주목하며 우리도 여기에서 좋은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조선중앙 텔레비전에서 방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여드리는 북 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신나고도 아찔한 북의 국립교회단 공연 준비했습니다. 스케이트를 타고 넘나드는 묘기 함께 보시지요.
지역의 근로인민들은 현장 곳곳에서 국가 경제계획 달성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땀방울과 현장의 숨소리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현장 속으로. 북도 가을을 맞아 알찬 이삭을 가꾸는데 여념이 없다고 하네요. 북에서도 이상기후 현상으로 올여름 비가 많이 왔다는데요. 별 문제는 없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장마가 끝난 지난 8월 말 평양에 있는 리현 남새 농장의 풍경을 전합니다. 때없이 나타나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은 농작물들의 생육을 시시각각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지 농장들에서는 수시로 변하는 일기 조건에 대처해서 농작물 보호 대책을 빈틈없이 세우는 것과 함께 과학적인 비배 관리를 진행해서 알곡 소출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말부터 9월 상순 사이에 태풍이 올 것이 예견되고 있는 조건에서 태풍에 의한 침수 피해, 넘어진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물길 정리와 배수 도랑치기, 논둑 보수, 물고 높이 조절, 양수기 수리 정비를 다시 한번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기는 사동구역 리온 남새 농장입니다. 지금 농장에서는 장마철 피해를 극복하고 농작물의 생육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상기후 현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빗바람이 쳤는데 우리 작업반에서는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전 대책으로 물빼기 도랑을 치고 그다음에 인수로 냉수로 깊이 쳐주고 그래서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또 이상기후 현상이 들이닥쳐도 그게 대처할 수 있게 도랑치기를 다시 다 재작업 들이가고 그래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릉의 밭에서는 숲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일양 쳐주기, 그다음에 배수로 치기, 그래서 깊이를 거저 30 내지 5cm로 거저 테두리 배수로까지 패주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장의 물관리공들이 그 어느 때보다 자기의 책임성을 더욱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간단 물대기와 포화수식 물대기를 비롯한 과학적인 물관리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농작물들의 생육 조건을 훨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 물 관리가 중요합니다. 벼농사에서 물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뿌리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므로 뿌리 활성화시키는데 많은 지장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소출을 높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 물대기, 포화수식 물대기로 뿌리 활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장의 기술 일꾼들도 농작물들의 생육 조건을 그 어느 때보다 엄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많이 오면 이거 논뼈에 병해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해충이 오면 잎마리벌레, 깡충이벌레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맞게끔 작업반에서는 병해충 예찰 사업을 면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해충이 발생하면 제때 구제하기 위한 사업을 면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남새밭들에 대한 생육 개선의 모를 받고 남새 비배 관리에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송장 촉진제를 비롯한 각종 용량액 분무를 자주 해주는 것과 함께 병해충의 생물학적 특성에 맞게 구제 대책도 철저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때 없이 지금 비가 많이 오고 또 해비 침률이 떨어지는 것이 지금 남새 생육에도 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정적인 영향을 막기 위해서 이 배수로 치기를 진행하고 그다음 남새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살균제 시비 이런 데 지금 비배 관리에 모든 영향을 총집중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물빼기 시설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하는 것과 함께 사이도랑치기와 물도랑 환원복구 사업을 깐깐히 진행해서 수시로 변화되는 재해성 이상기후 현상에 신속히 대처해 나갈 수 있게 착실히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에서는 일꾼들부터가 정말 사업 조직을 면밀히 해서 이 큰 물과 태풍을 막기 위한 사전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 개소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제때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 이제 논뼈에서는 물길에 풀돌이 있는 거를 제때에 다 이제 배수고
정말 큰 물과 태풍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사전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연의 더전을 뒷보시고 오리 농사를 잘 지어서 기후의 다수확을 내려는 이들의 완강한 실천력에 의해서 지금 농작물의 상육 상태는 나날이 개선돼 가고 있습니다. 병해충을 막는 데 큰 노력을 기울였네요. 우리 농민들도 비 많이 내리면 참 고생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벼이삭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농민의 마음은 어디나 마찬가지겠죠. 많은 수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북에서 주목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오늘의 인물 시간입니다. 2008년 국제육상연맹협회에서 발간한 신문에 1960년대 북의 여성 선수를 소개하는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난데없이 50년 전 인물이 소개된 연유는 무엇일까요? 그 주인공 신금단 선수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천리마 시대를 두고 사람들은 기적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시련은 많고 난관이 겹사여도 앞날에 대한 희망과 포부로 가슴들을 불태우며 인류의 이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향해 질풍노도쳐 내달린 시대. 남들이 10걸음 걸을 때 100걸음 1000걸음 달리고 집단적 혁신과 대중적 영웅주의로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으며 세계의 기적을 창조한 시대. 이 거창하고도 위대한 변혁을 안아온 시대의 주인공들 속에는 국제 무대들에서 천리마 조선의 기상을 높이 떨친 우리의 체육인들도 있습니다. (2009년 2월 28일) 어느 한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국제육상협회에서 발행한 잡지 륙상 2008년 중에서 사실 신금단은 여자 800m 경기에서 세계적으로 처음 2분 개선을 깨뜨리고 1분 개선에 들어선 선수이다. 아직도 에스파냐의 학자들은 당시 신금단 선수가 너무도 뛰어난 성과를 보여준 것으로 해서 신금단을 수수께끼 같은 조선 여성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그때 신금단의 기록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후 여러 선수들에 의하여 여자 400m와 800m 달리기 기록이 계속 갱신되자 비로소 신금단의 기록도 리하기 시작하였다. 신금단처럼 그렇게 짧은 기간에 세계 최고급으로 발전한 신뢰는 역사에 드물다. 세상 사람들 속에 수수께끼와 같은 존재로 불리운 여성.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그 놀라운 기록과 공적으로 해서 오늘도 전설같이 전해지는 천리마 조선의 여자 육상 선수.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1952년) 선반공 양성소를 나오고 당시 시천 공작기계 공장에서 선반공으로 일하던 신금단 동지가 육상 선수로 된 데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1958년 5월 1일 전 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 명절을 맞으며 공장에서는 체육 경기가 조직됐습니다. 직장을 대표해서 신금단 동지가 달리기 경기에 나갔습니다. 뜻밖에도 신금단 동지가 제일 먼저 결승선에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은 노동자 체육 선수가 나왔다며 모두 기뻐했습니다. 신금단 동지는 1958년 10월부터 1970년 4월까지 당시의 남성 체육단이었던 지금의 압록강 체육단에서 육상 선수로 활약하였습니다. 그래서 신금단 동지는 우리나라 체육인들 중에서 이제 제일 처음으로 세계 신기록을 세웠는데 12년간의 선수 생활 기간에 11번의 세계 기록을 갱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육상 경기가 생겨나서 수많은 선수들이 세계 신기록을 세웠는데 대부분의 선수들이 선수비 선발로부터 훈련까지 종료한 체계 속에서 진행한 선수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금단 동지는
전문 기초훈련도 받지 못한 이 상태에서 20살에 체육계에 들어서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 기록을 수많이 갱신한 선수였는데 이런 선수는 아마 세계적으로 신금단 동지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금단 선수는 대중체육의 산하였습니다. 해방 직후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속에서도 북조선 체육동맹을 결성해 주시고 우리 체육을 명실공히 인민들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단련시키는 전인민적 체육으로 발전시켜 주신 위대한 수령. 온 나라에 넘치는 희열과 낭만 대중체육의 열풍 속에 노동자 농민 출신의 체육 선수들이 수많이 배출됐습니다. 바로 그들 속에 신금단 동지도 있었습니다. 그때 신금단 동지를 이래 선발해 올 당시에 그의 나이가 20살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신금단 지도는 키가 미터 70에 그때 당시 이런 구라파 선수들하고도 대등하게 달릴 수 있는 이러한 보기 드문 체질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연령기에 이런 기초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걸 전혀 받지 못하다 나니까 많은 애를 받았다고 합니다. 신금단 동지 그때 당시 감독이었던 님선아 동지 말에 의하면 그때 이 감독이 바로 신금단 선수의 남다른 재능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세계적인 육상 선수로 키워낸 림소나 동지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우승의 단상에 오른 선수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지만 성공의 밑뿌리가 되고 고임돌이 돼준 감독의 피타는 헌신에 대해서는 종종 잊곤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조국은 림소나 동지의 공적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신금단 동지는 60여 년 전 체육단에서 첫 선수복을 받아 입던 날을 감회 깊이 추억했습니다. 청춘 시절을 바쳐야 할 육상초로 선수복에 새겨진 조선이라는 글발. 평범한 처녀 선반공을 조국을 대표하는 체육인으로 내세워준 어머니 조국에 대한 고마움을 심장 속에 소중히 새겨하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고 신금단 동지는 격정이 넘쳐 말했습니다. 집단의 사심없는 방조와 끊임없는 노력 속에 기초 훈련을 다지기 위한 속성 훈련이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의 몸에 잠재해 있던 놀라운 능력이 점차 영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여 전문 선수가 된 지 몇 달 안 된 1959년 4월에는 공화국 신기록들을 연이어 세우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959년 7월) 당시 소련에서는 스나멘스키 형제상쟁탈 국제육상 경기대회가 진행됐습니다. 국제육상연맹이 주관한 스나멘스키 형제상쟁탈 국제육상 경기대회는 세계적인 육상 강자들이 참가하는 올림픽 다음가는 매우 큰 경기대회였습니다. 이 경기대회에서 신금단 동지는 여자 400m 경기에서 55초 9의 성적으로 4위를 했습니다. 국제경기에 처음으로 출전한 신금단 선수가 1등을 한 소련 선수보다 0.6초 차이로 4위를 하게 되자 많은 육상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이 무척 놀랐다고 합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육상 경기에서는 아시아 선수들이 유럽 선수들과는 대비도 할 수 없으리만큼 기록이 그렇듯 한심한 상태였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신금단 선수가 불과 7개월밖에 전문 훈련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유럽에서는 국제경기에 한번 참가하자면 적어도 3, 4년이라는 전문 훈련을 거쳐야 한다고 하면서 이제 머리를 기웃거렸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신금단 선수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400m 4등하고
처음으로 국정에 참가하고 저기 돌아왔습니다. 순환비행에서 내려서 환영받고 나오는데 더문 절마 타는가 그거 보니까 전혀 안 겨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마 타야겠다. 이번에 난 4등하고 왔는데 다음은 꼭 1등 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다시 가지게 됐습니다. 소형의 부름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 하루를 열흘 백날 맞잡이로 달리는 전리마의 속도는 세상을 놀래우고 있었습니다. 신금단 동지가 일하던 희천의 노동계급도 1300대의 공작기계를 생산할 때 대한 오보이 수령님의 현지 교실을 피 끓는 심장마다에 새기고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적을 창조하고 있었습니다. 격동의 시대는 신금단 동지를 비롯한 우리 체육인들의 가슴 속에도 비상한 분발과 투지를 안겨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렵고 부족했지만 전리마 시대의 체육인들은 다발을 몰랐습니다. 조국과 민족의 기상을 떨칠 그날을 위해 그들은 혼과 초를 쪼개가며 훈련에 열중했고 그것을 덮는 긍지와 영예로 여겼습니다. 신금단 선수가 선수 생활 전 기간에 달린 거리는 121만 5천여리였고 신배양을 위해서 들어올린 중량물만 해도 화물자동차 2만 5천 대에 실을 수 있는 군 7만 톤의 무게에 달하였습니다. 정말 전리마 시대를 빛내어야 한다는 자각과 자기를 믿고 내세워준 노동계급의 그 믿음에 보답해야 한다는 그 자각, 요리가 없었다면 신금단 선수가 그렇게 훈련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의 신금단 선수의 그 훈련 기풍에 대해서는 국제육상협회 용관 잡지인 육상 2008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1958년) (1959년) 겨울에 신금단 선수는 매일 3시간 이상 톱밥조로에서 맹훈련을 하였는데 2월 한 달에만 하여도 199km를 달렸다. 이것은 매일 6km 이상 달린 것으로 된다. 그가 진행한 대표적인 훈련의 하나는 200m 달리기를 34초 내지 35초의 속도로 12회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도쿄올림픽 경기대회 800m 여자 달리기 우승자인 영국 선수 앤 파커의 훈련량보다 훨씬 더 많고 이름난 장거리 달리기 선수인 자토 베이쿠의 평균 훈련량보다도 많은 것이었다. 신금단 동지는 우리에게 1959년 8월부터 러시아 감독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훈련에 참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감독이 배낭훈련 같은 거 저는 배낭훈련 반복훈련 줬는데 어제만 하고 오늘은 쉬고 다음날 내 훈련만 받으라 그거죠. 아침에 4시부터 7시까지 그 사이에 난 그거 보충했는데 여기서 우리 암나강 체육단서부터 순환비행장 입구에 들어가는 다리까지 갔다 오면 한 20km 됩니다. 비 오나 바람 부나 뭐 눈이 오나 관계없이 그래서 그거는 하루에 한 번씩 꼭 갔다 왔습니다. 순환비행장에서 갔다가 오는데 러시아 감독하고 통역반을 만났죠. 차 세워놓고 역습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공동훈련에서 나가라. 그러면서까지 했는데 그래서 난 더 해야 되겠다. 나는 우리는 다 전체 민이 전리마 타는데 난 전리마 안 타면 되겠냐. 그래서 난 전리마 타기 위해서 남보다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 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단 동지의 기술은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짧은 기간에 중거리와 단거리 달리기 종목에서 국내 최강자로 된 신금단 동지는 1960년 7월에 진행된 제나멘스키 형제상 쟁탈 국제 육상 경기대회 여자 800m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워 세계 체육계를 놀래웠습니다. 당시 신문은 신금단 동지의 경기 성과에 대해 이렇게 전했습니다. 신금단 선수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모스크바 레닌 명칭 경기장에서 진행된 드나멘스키 형제상쟁탈 국제 육상 경기에서 800m를 2분 4초 5로 달림으로써
1959년에 800m 세계 기록인 2분 5초를 깨뜨렸다. 그리하여 신금단 선수는 1958년에 선수 생활을 시작한 때로부터 불과 1년 9개월 만에 800m 경주에서 세계 기록을 돌파했으며 아시아 기록 보유자로 되었다. 이것은 신금단 동지가 처음으로 세운 세계 신기록이었습니다. 세계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눈으로 천리마 조선에서 배출된 세계 신기록 보유자를 주시했습니다. 한 해 후인 1961년 7월 이전 소련에서 진행된 전하민수기 형제상 쟁탈 국제육상경기대회에서 신금단 선수는 더욱 놀라운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첫날 400m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단연 1등의 영예를 쟁취했던 것입니다. 여자 800m 달리기 경기입니다. 선수들이 출발선을 차지했습니다. 선수들이 출발했습니다. 앞서 진행된 여자 400m 달리기 경기에서 53초 6의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1등을 쟁취한 우리나라의 신금단 선수가 맨 앞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속도를 내고 있는 신금단 선수. 드디어 결승선에 들어선 신금단 선수입니다. 100번 쓰러지면 100번 다시 일어나 기어이 해내고야만 하는 불굴의 정신력은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신금단 선수의 경기 성과는 온 나라를 기쁨으로 설레게 했습니다. 신금단 동지는 세계 기록들을 계속 갱신해 나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기의 하나가 1963년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된 제1차 신흥세력 경기대회였습니다. 경기장은 또다시 긴장되었다. 이미 800m와 400m에서 사람들을 놀래운 세계 신기록의 보유자 우리의 신금단 선수가 800m 결승전에 나섰다. 신금단 선수와 승부를 겨누게 된 모든 나라 선수들은 흥분과 긴장 속에 투지를 가다듬는다. 이미 200m 경기에서 우승하여 공화국 깃발을 자카르타 하늘 높이 제1선참으로 휘날리게 한 신금단 선수가 조선인민과 전체 신흥세력 인민들의 기대를 안고 앞장에서 달려나간다. (1분 59초 1) 그는 또다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였다. 공화국 깃발이 자카르타의 하늘 높이 오른다. 심판원들도 가슴에 모자를 대고 공화국 깃발을 바라보며 이러한 훌륭한 아들, 딸들을 낳기른 영웅조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한다. 야, 그 60년대에 처음 보는 성적이라서 사람들이 안 믿었다는 일화 참 재밌네요. 선방공으로 일하던 노동자가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는 것도 참 기적 같은 일이죠. 네, 오늘도 북녘의 하루 다양한 이야기로 여러분 만나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북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있는 그대로의 북녘 소식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북은 지난 8월 10일 내부에 단 한 사람의 코로나 환자도 없음을 선포했지요. 방역 총화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 고생한 보건 의료 일꾼들을 치하하고 자축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김정은 총비서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두 마스크를 벗었더군요. 정상생활로 돌아감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처음 북에서 오미크론 환자가 발생하자 대다수 전문가들은 대유행이 벌어지고 혼란이 심해지며 외부 지원을 요청하게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북은 백신 제공을 비롯한 어떤 외부 지원도 거절했습니다. 자체의 힘으로 방역 대전, 박멸투쟁, 전민항쟁 등의 용어를 써가며 전쟁을 치르듯 방역을 전개했고 순식간에 내부를 정돈하였지요. 아무튼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이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유심히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우리는 쓰지 않는 표현인데 전민합세라는 말이 눈에 확 들어오더군요. 조선말 대사전을 살펴보니 전체 인민의 역량이나 세력을 합치는 것이라고 하는군요. 그렇지요. 하루 30만이 넘는 대유행을 빠르게 잡아낸 원동력은 무엇보다 인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 협조였을 겁니다. 북을 잃는 키워드는 역시 집단에 된 사람들의 힘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군요. 북녘의 하루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